이어서 다음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계시는 이동현 총장 직무대행님께서 신해양 강국 추진 전략으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 10분 정도 좀 딜레이 된 것 같아가지고요. 하여간 최대한 빨리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해양 강국의 이제 전략에 대한 건데 좀 이렇게 거대 담론입니다. 역시 그랜드 디자인이고 해서 좀 이제 이런 거대 담론을 저도 이야기하는 게 상당히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이 거대 담론이 이런 학술대에서 나오고 이것이 연구소에서 연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정책이 돼서 이제 집행이 되는 이제 이런 절차가 이제 선순환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것들이 이제 잘 진행이 안 되니까 끊임없이 이런 이제 거대 담론을 또 이야기하게 돼서 좀 저도 유감스러운데요. 신양 강국의 이제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 그다음 정책 평가, 그다음 추진 전략 뭐 이런 순서로 해보겠습니다. 그래 문제 제기는 그 신해양 강국이 우리한테 필요한 것인가, 뭐 될 수는 있는 것인가 이런 걸 좀 따져보는 것인 건데요.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각한 고민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주 시대로 가는 지금 이제 미국과 중국이 우주 시대로 가고 있고, 그럼 그 뒤에 나라들이 지금 해양 시대를 해양이 지금 완벽하게 지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에겐 이게 더 블루오션이 아닌가 이런 이제 차원에서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나라 해양 정책의 평가고 그다음에 이제 신해양 강국을 위한 이제 그 방향이랄까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해양 리더십 뭐 이런 이야기까지 좀 해보겠습니다. 필요성과 이제 실행 가능성에 대한 건데요. 뭐 이 부분은 조금 시간도 없고 하니까 간단히 뭐 좀 말씀드리면 이제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도 우리가 해운이나 항만 또 수산, 조선 또 이런 부분에서 세계 상당히 강국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필요도 하고 우리의 능력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신의 한 강국으로 가는 것이 맞다. 뭐 이런 이제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일단 뭐 주요 선진국 해양수산 행정 기능을 보면은 이 다 이제 다르죠. 달라서 어떤 게 정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요. 각 나라마다 다 모델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나 이 통합하고 이제 조정하는 그런 기구는 어느 나라나 있더라. 뭐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뽑아볼 수 있고요. 또 그다음 해양수산부다 또는 해양부다 또는 수산해양부라 하더라도 좀 이와 같이 이제 그 물류 기능이나 기후 또는 조선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뭐 어떤 포트 오토리티는 뭐 육지에 건물까지도 다 관리하기 때문에 이 범위를 너무 한정할 필요는 없다. 좀 이렇게 아주 탄력적으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겠습니다. 해양 강국에 이제 개념이 있고 신해양 강국인데 뭐 사실 뭐 비슷한 개념이지만 좀 뭐 전통 산업과 이제 신산업의 개념이고 레저라든가 문화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우리 의식이라든가 안전, 환경, 보안 뭐 이런 것들이 더 포함된 것이 신해양 강국이라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부분도 조금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한국 해양 정책에 대한 평가 성찰인데 뭐 간단히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정책 비전은 뭐 상당히 그래도 잘 돼 있다. 다만 이제 좀 이 동북아 물류 중심을 외친 그 김영삼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까지가 조금 이제 국가 비전이 좀 구체적이었죠. 구체적이었고 그것이 딱딱 집행되는 것이 눈에 보였는데 요즘 들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이제 좀 미흡한 측면이 있고요. 정책 목표라는 게 정책 목표도 이게 하이어키가 있습니다. 이 하이어키가 있는데 이 하이어키에서 이게 조금 이제
좀 위계적으로 좀 낮은 편이 아닌가 뭐 이런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리더십의 문제인데 뭐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이어지는 것들이고요. 과거 대통령은 이제 뭐 김영삼 대통령 때가 이제 해양수산부를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좀 확고한 좀 의지가 있었던 것 같고, 노무현 대통령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실제로는 좀 그 강한 좀 리더십이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뭐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좀 이제 보복적으로 이명박 정부 들어가지고 바로 또 해체가 되는 그런 아픔도 겪게 되는 거죠. 장관 리더십에 대해서도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좀 요 부분 좀 넘어가고요. 그냥 해수부 내 이제 그 융복합 과정에 대해서도 지금 이게 수산청과 이제 해운항만청이 합친 지가 이제 지금 6년이 됐습니다마는 여전히 이 조금 더 그 화학적으로 결합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 외에 다른 기능과도 조금 융복합은 조금 여전히 좀 미흡하다. 뭐 특히 이제 이 해양수산부가 이제 이 대상 그 해양이라는 이제 공간 중심의 부처다 보니까 요인 다른 부서하고의 이제 그런 이제 기능적인 협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여전히 조금 더 해결해야 할 과제로 지적될 수 있겠습니다. 정책 대상 집단에 대해서는 사후 대응적으로 이제 좀 오케이가 될 수 있지만은 좀 선제적 정책에 있어서는 조금 뭐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단체 요구에 대해서 지금 오늘 행사 같은 게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시민단체나 이런 이제 언론이나 여기가 이제 외친 것을 오늘 어떻게 보면 제도적인 이런 해양수산 개발원이라는 어떤 국책기관에서 이걸 반영을 같이 했다. 그래서 이제 좀 이 가버넌스 모델에 점점 더 다가서고, 이것이 이제 해양수산부라든가 국회로 이어지면서 실제로 정책과 예산으로 반영되는 뭐 그런 선순환의 오늘 첫 걸음이 되었으면은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뭐 조선 물류 기후 등을 이제 이걸 포괄해야 되는데 여전히 굉장히 어렵죠. 이게 이제 이 우리가 주장하는 그게 아니고 그들이 해양수산부로 와야 되는 매력이 이 해양수산부가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뭐 여기서 아무리 오라 해도 조선에서 안 오겠다면 뭐 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좀 매력을 만들고 힘을 갖추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 국민적 지지와 이제 비전 부재인데 뭐 그런 것들이 부재라기보다는 뭐 조금 뭐 미흡하다. 좀 제가 이제 강하게 좀 썼습니다. 그다음 물적 인적 인프라는 좀 뭐 비교적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도적 인프라도 뭐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산출 및 아웃풋 측면에서도 조금 뭐 괜찮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아웃컴이라는 최종적인 성과 측면에서는 이거 부가가치 창출을 비교해 보면 그 다른 나라에 대비해서 한 20%밖에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좀 고부가가치를 이루는 데는 좀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시너지도 이제 아까 인문학이나 이런 또 전문가 일반과의 관계 이런 데서도 조금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 추진 전략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7가지 이제 추진 전략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조직입니다. 조직. 이 조직이 어쨌든 해양수산부가 있기 때문에 이 해양수산부를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또 그다음에 국민의 인식이 굉장히 중앙집권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가진 나라에서는 대통령에 대한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이제 그 해양수산위원회 같은 게 있으면 이걸 통해서 다른 기능까지 합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대통령실에 이제 해양수산 비서관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그 대통령이 모든 걸 다 할 수 없고 이제 수석과 비서관을 통한 어떤 그 정부 부처와의 관계인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해양수산 비서관은 좀 꼭 있어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이제 정치적인 것입니다. 이 정치적으로 볼 때는 아까 이제 우리 박인호 회장님 그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이 국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이 바다 선거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국회에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이 일본도 보면 이제 그 수산족 같은 거 굉장히 강합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 해운 항만보다도 수산족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정치적인 힘으로서의 수산족, 해양족 또 해운족 이와 같은 것들이 이 공식적으로는 어떤 포럼이라든가 특별위원회라든가 이런 거로 좀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아젠다의 문제인데요. 이 아젠다가 우리가 이제 해양 강국, 신해양 강국 하지만은 이 아젠다가 이제 국민 속으로 파고 들어가 가지고 이것이 나의 일이 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미흡한 것입니다. 특히 그래서 이 제가 과학 분야를 보면은 요 커뮤니케이터가 굉장히 활성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해양이라는 것은 공간적으로는 멀리 떨어진 것, 시간적으로도 좀 우리하고 좀 일상에 떨어진 것,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도 우리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변환해 주는 이 변환 장치, 이 번역 장치, 또는 이런 전달 장치라는 것이 좀 꼭 있어야 되겠다. 이게 있으면은 이 해양의 일을 일반 국민이 바로 자기 일처럼 인식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뭐 아무리 이야기해도 잘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뭐 이 이야기를 뭐 계속 하는 것도 조금 뭐 민구하긴 한데요. 좀 그렇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뭐 규모의 경제, 뭐 범위의 경제할 때 이 범위의 경제에 있어서도 이 기후 문제라든가 물류 문제라든가 또는 이제 조선 문제 같은 거, 지금 이제 우리가 아까 앞에서 우리 최상희 본장도 그런 말씀하셨지만 해운회사가 종합 물류회사가 되고 있고 지금 어떤 특정 한 기능에서 지금 머물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해양 하나만 갖고는 안 된다. 이걸 같이 해운이 종합 물류로 나가듯이 수산이 종합식품 등등의 여러 가지 해양 과학까지 그 나가는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것들을 그 해양수산부가 좀 일원화하는 뭐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해양 세력의 문제입니다. 해양 세력이 지금 오늘도 보면은 뭐 대체로 좀 해운항만 분들이 조금 많이 오시지 않았나 하는데, 이제 수산이라든지 이 뭐 조선이라든지 뭐 기후 뭐 물류 오늘 뭐 국제 물류 협회가 좀 오셔 가지고 그래도 좀 뭐 확 눈에 띄는 건 아니지만 매번 볼 때마다 조금씩은 이렇게 이 범위의 경제가 늘어나서 이 해양 세력이 연대하는 그런 느낌은 제가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해양 세력 연합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뭐 이런 해양 경제인 연합회라든가 오늘 정경련 여기서 하고 있는데요. 해경련 같은 걸 좀 만들어 가지고 이 국가 해양력을 좀 키우는 뭐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해양 리더십의 문제입니다. 여기 이제 해양수산부 장관의 리더십이 돼 있긴 하지만 이건 이제 국가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지금 IMO의 지금 사무총장이 우리나라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국제적인 리더십 또는 국내에서도 뭐 정부의 리더십 또는 이제 뭐 부산 같은 데가 지금 또 해양 도시의 어떤 뭐 리더십을 또 확보하고 있는데, 그것이 이제 뭐 부산 패권주의가 아니고 이 한 것을 전국에 이제 확산시키는 그런 어떤 그 좀 어떤 그 선도 도시로서의 그런 역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요. 특히 이제 장관이 이제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이 장관이 이 정무적 역할과 행정적 역할 이걸 동시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장관에 대한 정책적인 그런 어떤 그 보좌가 굉장히 중요하게 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또 장관이 대통령한테 이어지는 그 라인도 굉장히 중요하다. 뭐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스마트 해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융복합이라든가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해서 디지털 해양이라든가 인문학, ICT, 환경, 안전, 문화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마하니즘이라는 이 마한의 어떤 그 정신이 저는 그래 포스트 마하니즘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해군력에서 해운과 또 이런 그 통상의 문제를 넘어서는 그런 어떤 그 초해양 그런 것까지 좀 확대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제 7가지 아젠다는 게 아까 조직의 문제, 정치의 문제, 아젠다의 문제, 또 범위의 문제, 해양세력 연대의 문제, 리더십의 문제, 그다음에 스마트 해양 뭐 여기까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2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양 강국을 향한 해양 가버넌스가 돼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버먼트 모델에서 이 가버넌스 모델을 갖고 특히 이제 이 해양은 이 지방에 또 전 세계에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정부 부처 갖고는 이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모임을 가지고 이 지방과 또 뭐 이런 또 해양 저널리즘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로 또 국제 기구까지 나가는 이제 그런 거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와 같은 이제 제가 제시한 비전과 이런 어떤 그랜드 디자인, 이런 거대 담론이 제가 다시는 이런 말을 하지 않도록 좀 이것이 좀 국책연구소에서, 그다음에 이게 정책으로 좀 이어져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이 이제 1969년에 만든 Our Nation and the Sea라는 것이 지금 50년이 지난 지금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정부가 바뀌어도, 정권이 바뀌어도. 이와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당, 야당, 그다음에 우리 정부와 또 전문가, 또 해양수산개발원이 모인 그런 데서 이제 어떤 뭐 국가 해양이라는 어떤 그 한 100년 전략을 한번 만들어 보고, 이것은 정부가 바뀌어도 계속 그대로 이어진다 하는 어떤 정치적 약속까지 이어지면은 그것이 이 제가 다시는 거대 담론을 이야기하지 않고 바로 그 다음부터는 이 집행과 평가로 이어지는, 그 다음에 피드백이 되는 그런 우리 좀 아름다운 구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를 조금 뭐 시간이 좀 늦어졌기 때문에 조금 빨리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